네. 아까 23번 조금 더 보충하고 199페이지 23번 조금 더 다시 보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갑이 을한테 을이 됐고요. 을이 뭐 하지 않고요. 네, 등기하지 않고 자, 거기 자 이전 등기체 병한테 매도했고요. 현재 병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점유하다가 점유가 이쪽에 연결됐죠. 상실 아니고 뭐다? 승계. 승계.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해서 당사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을의 등청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허가지역이랬습니다. 뭐 허가지역은 늘 얘기해요. 중생등기가 나오면 무슨 지역을 기억하기? 허가지역. 그래서 허가지역이면 이건 무효입니다. 허가지역이 아니면 유효. 그래서 1번 지문은 허가지역이므로 무효라는 거. 두 번째, 갑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네, 여기에 갑병 사이에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생략 등기 제3자 합의가 있다. 그 뒷부분이 포인트입니다. 합의가 있다는 얘기는 갑을 예스 했다는 얘기고 을병도 예스 했다는 얘기고 갑병 최종 갑병 보고 예스 했다는 얘기예요. 즉 전원 합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자 합의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대위해야 되고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합의가 있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자, 세 번째 지문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갑을 사이에서요 대금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됐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얘기죠. 갑을병 네 전원 뭐가 있은 다음에 합의가 있은 다음에 다시 갑을 계약해서 네, 플러스 알파를 지급하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됐다 이야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 자, 을이 갑한테 이제 대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이 있죠. 이 항변권 가지고 병한테 가서 내가 줄 수가 없다. 병한테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 태도예요. 즉 갑의 당사자는 을이지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원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 인상분 약정이 있게 되면 이 인상분 받을 때까지 갑은 을한테 항변할 수 있듯이 병한테도 뭐 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지문. 이미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격려됐다. 네, 뭐 그냥 등기가 훅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을, 병 갈 거.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실체 관계 부합함으로 무슨 관계요? 실체 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는 유효 등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다섯 번째, 을에 관한 등청은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 있는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죠. 네, 이렇게 합의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얘기지 이 을의 등청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아있다. 등청이 나오면 죽이지 말고 살리고 살린다.
네, 그래서 23번은 정답이 3번. 중간 생략 등기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24번 갑니다.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5번 지문 보시면은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한 경우에 한해서만 물건 소멸원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자, 점유권이 있고요. 본권이 있습니다. 본권은 다시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있습니다. 제한 물건은 용익 물건이 있고요. 담보 물건이 있죠. 네, 여기서 3, 4, 5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6, 7, 8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 물건이 있습니다. 일단 점유하고 본권이 동일인에게 들어가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은 혼동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점유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본권 들어와서 네, 소유권 제한 물건이 섞이게 되면 제한 물건은 혼동으로 뭐한다? 이때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또 제한 물건에 들어와서 네, 혹시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이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됐을 때,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 취득하게 되면 이건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혼동은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제한 물건 사이에서도 물건 소멸원이 되기 때문에 그 5번 지문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24번은 정답이 5번. 24번은 5번입니다. 네, 그 뒤에 더 좋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25번입니다. 물건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어요. 1번 소유권은 소멸 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 이 8개 물건 중 네, 8개 물건 중 네, 소시 대상이 되는 것은 네, 용익 물건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즉, 지점만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1번 소유권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자,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네, 지역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니까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이 존속하는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네, 소멸시에 걸리는 것은 이 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됩니다. 채권이 존재하는 동안. 맞고요. 네 번째 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 네, 저당권의 목적이 되면, 네. 자, 지상권자가 토지를 상속받았죠? 네, 하더라도, 그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병이 저당권, 갑이 상속으로 소유권 갑의 것을 취득하더라도 이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권은 소멸해서는 안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광어권이란 말이 있어요. 네, 광어권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이 점유권하고 무슨권은 네, 광어권은 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25번은 5번.
네, 그래서 그냥 24번, 25번은 참고사항 정도로 해두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26번입니다. 26번에다가 별표해 주세요. 자, 26번 하겠습니다. 26번에서는 1번 갑수의 건물에 을이 임차권, 대항력권 갖춘 다음 날 병이 설정,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네, 갑이 소유권 갖고 있고요. 네, 을이 대항력권 갖춘 다음에 병이 저당권 설정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대항력 갖춘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 요건 선이에요, 선. 요건 후예요. 자, 선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선은 살려놔야 됩니다. 죽이면 이게 부당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1번 지문 X가 됩니다. 1번 지문 X예요. 자, 두 번째 지문. 갑의 지상권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취득한 다음, 자, 이때 이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죽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거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3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6번은 일단 정답은 2번.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안 되고요. 자, 3번 보세요. A 토지의 갑이 1번 저당권. 자, A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 토지에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유자가 뭐 그냥 A 소유를 할까요? A 토지에 자, 갑이 1번 저당권이 있고요. 밑에 2번 저당권이 있다. 그럼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2번 저당권자가, 그죠? 2번 저당권자가 선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자,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네, 후는 죽여도 좋습니다. 네, 죽어도 어차피 남아있는 자의 순위는 1번이니까. 그래서 3번 지문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응용하는 겁니다. 혼동 들어가면 선생후사. 그래서 윗분은 뭐 해놓고요. 윗분이 소유권 취득한 윗분은 뭐하고 살리고. 자, 맨꽁지. 그죠? 맨꽁지 아래 것이. 그죠? 아래 것이 취득하면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그래서 맨 윗분은 살리고요. 맨 꽁지는 죽여도 좋다. 그래서 선생후사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지문은 갑수의 토지에 저당권 취득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다섯 번째, 을이 토지 점유한 상태에서 매수했습니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러면 혼동을 정리합시다. 자, 머릿속에 혼동이란 단어가 딱 튀어나오면 첫 번째, 점유는 아니고, 그죠? 본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선생후사 이렇게 기억하기. 혼동 정리합니다. 점유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윗분은 살리고 맨 꽁지는 죽여도 좋다. 선생후사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혼동 문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다음에 27번 갑니다. 혼동의 물권 소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27번 들어갑니다. 자, 갑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갖고 있다. 자, 을 1번이죠. 증여를 받아 소유권 취득하면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기억 틀렸죠? 이유는 윗번은 살려야 되는데 죽는다 하였으므로 틀렸고. 다음 니은 을이 갑토지에 지상권 설정 받고 병이 그 지상권의 저당권을 취득했다.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 샀습니다. 을의 지상권은 소멸할까? 아니죠.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디귿 갑토지를 을이 점유하다가 샀다는 얘기죠. 네,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네, 맞는 지문. 네, 점유는 혼동으로 소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리를 봅시다.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병이 저당권 가지고 있습니다.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아래 것이네요. 네, 후는 죽여도 좋지요. 그래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많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디귿은 점유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점유는 점유하고 소유권 들어가더라도요. 점유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 27번은 이겁니다. 혼동은 점유가 아니고 본권 들어가서 윗번은 살리고 맹꽁지는 죽여도 좋다. 그게 27번 전형적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갈게요. 28번은 답만 볼게요. 3번 합유 지분 포기라고 돼 있어요. 27번은 5번이었고요. 네, 28번은 3번에 합유 지분 포기가 있어요. 네, 이 지분 포기는 네, 공유 지분 포기이든 합유 지분 포기이든 이 포기는 단독 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 행위는 결국 법률 행위죠. 그래서 법률 행위는 뭐가 필요하다? 네, 자동이 아니고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표기 희생이다. 틀렸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자, 다음에 29번 갑니다. 요거는 선의 취득 얘기예요. 시험에는 최근 5년치를 보게 되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갑이 동산이 있다. 네, 동산을 만약에 여기다 뭐 임대했다 이야기예요. 임대차. 자, 그러면 을이 동산을 현재 뭐 하고 있을까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을이 이렇게 병한테 매매를 해서 이렇게 병한테 팔았다면 병 입장에서는 이 동산 점유라는 공시를 믿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하는데 이걸 법조문에서는 타이틀 제목이 동산의 선의 취득이다. 참고사항이에요. 선의 취득이다.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병이 현실 인도를 받거나 간이 인도를 통하거나 현실 인도, 간이 인도,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 또 무슨 점유 계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 인도를 통해서는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간이 인도도 선의 취득을 인정하고 반환 청구도 선의 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 계정 선의 취득은 이건 부정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거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면 돼요. 자, 이때 동산 선의 취득은 동거인으로 기억하면 돼요. 자,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통했다. 그래서 인도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글자 따가지고 동거인으로 기억하면 풀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 한 것이 여기 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거래는 반드시 유효를 전제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인도 중에서 요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건데, 자, 1번 볼게요. 병이 선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병이 점유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는 직접 점유에 한한다. 자,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 병의 점유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지문은 병이 선이 무과실. 네, 계약 당시에 병이 평원, 공연, 선이 무과실이면 되는 거지 계속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 자, 세 번째는 병이 선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과실을 병이 입증해야 된다. 자, 요거는 이 선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어도 풀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197조 1항에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평원, 공연, 선의, 평공자선, 평원, 공연, 자주, 선의, 요거는 추정된다라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근데 조문에 딱 하나 없는 것이 있으니 딱 하나 없는 것, 그게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뭐가 안 된다? 추정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예요. 그래서 왼쪽에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죠? 네, 누가 입증할까요? 네, 문박 그대가 입증해야 되겠죠. 근데 추정 안 되면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병이 평공선무 중에서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추정이 안 돼요. 굳이 여기를 모르더라도 이 딱 하나 없는 거 197조를 기억해내면 답 쓸 수 있습니다. 무과실은 다른 건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이 딱 하나 추정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선의 취득했을 때 병의 취득은 당연히 승계가 아니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29번은 정답이 3번. 네, 요것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과실 딱 하나 없는 거, 추정되지 않는 거 기억하세요. 네, 그 다음에 30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의 취득은 무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점유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점유권 1번 문제. 네,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점유권. 자, 1번입니다. 점유권 승계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일단 정답은 3번인데, 승계인이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하자는 승계하지 않는다. 안 그렇죠? 네, 점유 합산 이거로 점유 승계입니다. 그래서 승계니까 앞사람의 하자도 이어받아야 되죠. 승계니까. 그래서 거기 3번 침은 하자도 뭐 한다? 승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아기로 7년 점유하고 을이 선의로 예를 들어서 15년일 때 을이 주장 방법은 자신의 선이 15년도 좋고요. 만약에 이걸 더하려면 22년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아기의 22년이 돼요.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계할 때는 하자도 같이 묶어서 가는 거 참고사항이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네요.
네, 2번은 정답이 3번. 2번은 몇 번이요? 3번. 네, 왼쪽 안 지웠네, 여기. 3번의 점유자는 스스로 좌조점임을 증명해야 된다. 네, 191조 1항의 평공자선까지는 추정되지만 딱 하나 없는 것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자주가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면제받지요. 누가 입증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다 그런 얘기고요. 네. 자, 이번에 2번 보충할게요.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의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네.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 소멸하더라도 점유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거기 점유할 권리가 본권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꼴은 뭐다? 본권.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 있다 없다 관계없이 현재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네, 1번, 2번은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문제 3번 들어갑니다. 네,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그럼 이건 갑하고 여기 계약 관계가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이거 점유 매매 관계를 할게요. 임대차를 합시다. 여기서 갑이 임대차 했다는 얘기예요. 네, 소유권 을한테 임차권 줬습니다. 자, 을은 직접 점유자고요. 현재 점유자가 되고요. 갑은 간접 점유가 돼요. 자, 그러면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 관계를 뭐라 한다? 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자, 그래서 1번 질문 맞아요. 두 번째,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네, 언젠간 돌려줄 의사가 있으니까 직접 점유는 반드시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입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간접 점유를 통한 직접 점유는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안 돼요. 점유, 취득, 시효. 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점유, 취득, 시효는 자주 점유를 통해서 갑니다. 간접 점유를 타고 들어온 직접 점유자는 언젠가 돌려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이 된다는 거. 따라서 점유는 물 건너 갈 거예요. 2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점유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없다. 네, 또 다시 또 병한테 또 전대할 수도 있잖아요. 전대. 그러면 을병 사이에서는 을이 뭐가 되고요? 간접 점유가 되고요. 병이 직접 점유가 돼요. 그럼 다시 또 이 사이에서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점유 매개 관계가 설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3번 지문이 틀렸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관계들은 꼭 유효할 필요가 없어요. 유효면 끝나고 나서 반환, 무효면 바로 반환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한테 나중에 반환 청구권 가져야 되겠죠. 이 계약이 끝나면 달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3번은 3번 간접 점유, 특히 2번 추천드려요. 간접 점유를 통해 들어온 직접 점유는 반드시 타주. 그래서 절대 점유 취득시효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세요. 자, 문제 4번 갑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네, 4번은 정답이 4번. 네, 간접 점유의 점유에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타이틀 제목이 점유 추정력이라고 돼 있으면
이 점유는 무슨 점유든 현재 점유든 간접 점유든 이 추정력은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지문 X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까지 있고요. 문제 5번 별표 하세요. 시험에 100% 날 확률이 있다. 100%짜리입니다. 문제 5번은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세요. 5개. 값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여 비용을 지출한 현재 점유자 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점유할 권리가 없이 점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본권 없이 점유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무슨 자예요?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과실을 취득한 것은 없다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소유자로서 이제 돌려받을 회복자가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을이 악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거든요. 네, 이 203조거든요. 이 비용 상환 청구권 특징이 선악 불문. 그래서 선의도 인정되고 악의 불문 묻지 않고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 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을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했다면 이는 무슨 비다? 필요비이다. 네, 맞는 지문이에요. 네, 비용 지출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네, 과실에 준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훼손했다. 을이 선의 자냐면 이 현저한 배상해야 된다. 네, 을이 네, 점유자가 멸실 훼손했을 때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특징 네, 선의의 자주는 현전이익. 네, 악의의 자주 점유는 그냥 전부 배상. 네, 선의의 타주 점유는 무조건 전부입니다. 악의의 타주 점유자는 네, 전부입니다. 그래서 선자씨만 현존합니다. 선자씨만 뭐한다? 현존.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그래서 보시면 거기 선의의 자주라고 했으니까 선자씨는 뭐다? 이 현존돼서 배상하면 돼요. 네, 맞는 지문이에요. 네 번째, 을이 유익비 지출했을 때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을 선택. 이게 틀렸네요. 자, 을이 가액 증가가 현존한다면 네, 유익비 상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구는 을이 하지만 네, 선택은 갑이 합니다. 따라서 갑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을은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두 가지를 계산해서 내놔야 됩니다. 따라서 선택은 을이 할 수가 없어요. 청구는 을이 하지만 선택은 갑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4번 지문에서 오류가 난 겁니다. 또 다섯 번째, 만약 을의 점유가 불법 점유였단다면은 이 비용 가지고 자, 유치권은 주장이 안 됩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5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5번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별표 5개 정도, 아니 6개 정도 쳐놓고서요. 열심히 가서 정리해둡니다. 점유자 비용 상한청구권은 몇 프로? 100%짜리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문제 6번 계속 연결해서 갑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네, 201조, 202조, 203조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자, 이거 잠시 보충해 드릴게요. 네, 선이, 악이, 불문, 인정된다. 그럼 이런 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할게요. 네, 총칙의 무권 대리에서 네, 상대방 갖고 있는 최고권 있죠. 네, 최고권, 악의도 최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이게 점유자하고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시험에 자주 나오죠. 네, 조문으로 하면 요거는 131조, 요건 203조. 자, 세 번째입니다. 법정 해제. 그래서 법정 해제 기준 이전. 네, 이 등기는 유효 등기예요. 그러니까 유효 등기에 붙은 제3자는 당연히 선의, 악이 다 인정되죠. 힘들면 이 등기가 오케이니까 이 사람도 오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전입니다. 이전.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등기 연결된 제3자는 법조문에서 선의도 악의도 다 인정합니다. 이 등기가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자, 원래는 꽝꽝인데 여긴 특별하게 그냥 선언 묻지 않고 무조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모의고사든 기출문제든 이 네 가지는 시험에 꼭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거 꼭 가서 뭐하기? 확인해가지고 내 거 될 때까지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그리 하지 마시고요. 저것들은 가서 하나씩 다 찾아서 확인하세요. 1번은 총칙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총칙. 네, 총칙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건 물권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건 채권 계약법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건 민사특별법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맞힌다. 꼭 좀 잘 정리해 두세요. 자, 다음에 문제 6번 갑니다. 문제 6번. 네, 이번에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물건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맞는 지문. 두 번째,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다. 소유세가 없는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선자심한 현전. 타주는 선악 묻지 않고 전부. 자, 세 번째,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했다. 악의는 자주 타주 관계없이 선해 전부. 다음, 점유자가 점유물 반할 때 필요비 전액을 회복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체 필요비 청구하지 못한다. 그게 틀렸네요. 네, 뭐 조문 가지고 장난쳤네요. 법조문에 203조에서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네,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과실 취득하더라도 통상이 아니고 특별 필요비는
네, 당연히 과실, 취득 유무 관계없이 있다 들어가면 돼요. 지금 통상과 이 특별을 비교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지문이에요. 4번. 참고 정도. 자, 다음에 7번 들어갑니다. 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거 과거의 기출문제였는데 푸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자기에게 본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 네, 악의의 점유자다라는 뜻이에요. 악의의 점유자. 네, 보존을 위한 필요비를 지출했다. 회복자한테 상한을 청구했다. 악의 점유자도 네, 필요비, 네,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방금 전에 악의도 비용상환청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입니다. 타인 물건을 임대하여 차임을 수취한 자가 그 물건 소유자에게 차임 반환을 청구받은 경우 자신에게 본권이 있다고 믿은 때, 자, 본권 있다고 믿은 때, 본권 있다고 믿는 게 선의 점유자예요. 네, 선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권이 있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과실 취득할 수 있죠. 그러면 과실 취득한 것을 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은 틀렸다라고 보면 돼요.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자기에게 본권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점유자. 도둑 같은 경우죠. 네, 알고 악의의 점유자. 자,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네, 점유권 있지요. 도둑도 남의 거이면서 점유하는 점유권이 있죠. 자, 이때 점유가 방해되어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점유권이 있으니까 네, 점유권 물청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 디귿 지문도 X. 도둑이라 할지라도 점유권 있습니다. 늘 소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 타인의 만년필을 점유한 자가 점유 개시 시에 소유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다. 몇 년간? 5년간. 네, 이거는 동산이죠. 평공자 선무 기간은 5년. 네, 동산의 취득 시효입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맞는 이야기입니다. 미음입니다. 자기한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소유권 있다고 믿으니까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되겠죠. 물건을 훼손했습니다. 선자 씨는 현존하죠. 네, 그래서 미음 지문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틀린 거로 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니은, 디귿 3번.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잘 읽으시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갑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고 가는 설명으로 틀린 것도 있습니다. 을의 점유가 객관적으로 봐서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를 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었던 것이라 볼 사정이 증명되면 네, 자주점유 추정은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자주점유가 네, 인정이 아니면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네, 이거는 취득 시효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시효가? 점유 취득 시효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을이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자주점유 시효는 부정되고 타주점이 된다. 2번이 틀렸네요. 네,
197조 1항에서 현재 점유하고 쓰면 자주 점유 추정된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자, 자주 점유 주장했을 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자주 점유가 타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추정되기 때문에 네, 무슨 가능성 네, 점유 취득 시효가 계속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자, 세 번째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네, 점유의 적법 주장력은 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을의 점유가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사실을 뻔히 알면서 취득했다. 그러면 소유 의사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 타주점유라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무단 점유가 입증됐다. 그러면 자주침이 깨집니다. 그래서 무단 점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 자주 점유 추정은 깨집니다. 그러면 이게 깨지면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일까? 전부 다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네, 8번은 2번이었고요. 자, 9번 갑니다. 점유권 승계인 참고 정도 특별한 의미 두지 마시고요. 9번은 정답이 2번. 전 점유란 직전 점유제에 한한다는 개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갑의 토지를 을, 병, 정 이렇게 했으면 자, 병이 자신의 점유, 이 사람 점유 다 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사람 점유라는 것은 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을까지도 포함될 수 있어요. 네, 참고해 두시고요. 9번은 2번이었고요. 네, 10번에다가 이제 별표해 두세요. 10번. 자, 1번 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자. 자, 보조자는 알바생을 기억하세요. 보조자는 무슨 권은 없다. 네, 점유권 없습니다. 근데 주의를 위해서 자력구제권 인정해요. 조심할 것이 간접점유. 무슨 점유는? 간접점유는 점유권을 인정하는데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1번 보조자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 두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 유치권에게는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벌써 몇 번 얘기합니까? 유치권자는 네, 점유권 기초라는 뭐는 있어도 물청은 있습니다. 근데 무슨 권 물청이 없다. 본권,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은 없죠. 뭐가 생명? 점유가 생명. 그러니까 2번 지문도 X. 유치권 물청은 없어요. 우물에 물이 없다. 그때 물청. 자,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점유는 지상권, 유사,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 점유는 타인 토지 점유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 점유일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래서 3번 지문 X. 4번 지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한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네, 타주 점유로 전환되겠죠. 네,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네, 다섯 번째는요. 거기 이 부인 있죠. 배우자는 보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는 보조자가 아니고요. 공동 점유자예요. 그래서 공동 점유자한테 명도 청구할 수 없다면 안 되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4번. 자, 11번 갑니다.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1번은 나옵니다.
201조, 202조, 203조 기억하셔야 돼요. 자, 11번. 아까 10번은 몇 번이었습니까? 4번이었습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일단 2번 갈게요. 자, 선의점유자 과실 취득해서 부당이득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선의로 점유하면 네,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돼 있죠. 과실 취득했는데 취득한 과실을 다시 또 돌려준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 자, 1번 볼게요. 1번은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종료된 때 수취한 과실을 반환된다. 네, 이거는 선악소입니다. 선의로 점유하다가 소가 제기가 돼서 패소하게 되면 네, 소 제기 시 악의로 들어갑니다. 소 제기 시 악의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선, 악, 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이니까 여기는 과실을 취득하지만 여기는 악의는 과실을 취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한 과실을 돌려줘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시면은 소가 종료된 때부터 과실을 반환한다. 여기 소가 종료된 때, 그죠? 패소한 때, 패소 그때부터가 아니죠.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이기 때문에 1번 짐은 X예요. 패소 종료한 때가 아니에요. 소 제기 시부터. 자, 3번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 과실은 천연 법정 물을 필요가 없죠. 천연 법정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악의 점유자는 자, 비용을 들이더라도 거기 보시면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얘기했죠? 네,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네, 뭐는 달라 할 수 있다. 비용 돌려달라. 비용 상환 청구권 203조 인정한다는 거. 4번 질문 틀렸고요. 자, 선의의 타주는 이익 현존이라고 돼 있죠? 안 되죠? 선자심한 현존. 202조는 선자심한 현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선의의 타주니까 선자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전부해야 돼요. 그래서 11번은 정답이 몇 번? 2번. 점유자, 회복자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2번이 있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네요. 1.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뭐 했다?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개시를 알아야 점유권을 승계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12번은 상속은요. 상속은 무조건 자동 승계예요. 보충합시다. 갑이 등기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여기에서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자, 갑이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을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언제 내려올까요? 네,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도 상속인이 자동 취득하고요. 사망과 동시에 네, 점유권도 을이 자동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와서 아직 뭐 하지 않아도 등기가 없어도 을이 와서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하지 않아도요. 사망과 동시에 전부 다 자동이에요. 이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나머지 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가겠습니다. 13번. 장난치는 말을 놀아볼게요. 13번은 정답이 4번. 네,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을 때, 네, 방해 예방.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에 담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손배의 담보가 들어가는데 요 중간에 조문 구조인데 이 중간에 들어갈 말이 네, 또한 그러면 안 돼요. 네, 또한이 아니고요. 또는 또는 것은 둘 중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것은 함께라는 거죠. 함께 청구할 수 없고 법조문상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206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건 조문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담보라는 글자 앞에는 이 함께란 말씀 안 되고 또는 요거 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6조 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14번 가겠습니다. 1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네, 이것저것 모아서 출제된 문제예요. 자, 1번 보조자, 간접점유자, 자력보재권 행사할 수 있다. 네, 1번은 간접점유자 때문에 틀린 지문. 두 번째, 유익비 지출했다. 자신의 선택 안 되죠. 회복자 선택.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점유자, 침탈자, 포괄 승계인은 사랑 묻지 않고 무조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특별 승계인하면 맞겠지만 포괄 승계인은 사랑 물을 필요가 없고요. 네 번째 질문은 간접 점유자, 점유 침탈대에서 자신의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직접 점유자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2차적으로 자신한테 오라 할 수 있는 거지 순서 지켜야 되지 임의적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네, 다섯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네,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보조자를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는 없죠. 네, 14번은 5번. 누구한테 한다? 네,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방학일 겁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또는 이 문제집의 해설 있죠. 유학집, 그러니까 기본서가 될 거예요. 기본서에서 몇 페이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점유권 14번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주 쉬는 게 아니고 자율학습이에요. 네, 힘내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